관세라는 것은 수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사란 관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무역 관세사무소의 대표 관세사 김경환입니다. 저는 올해 10년차 관세사로서 약 5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4년째 개인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중국 화물의 수출 통관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국가 화물의 수출 통관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다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수출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법령이라던가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고객이 외국에서 애완용 뱀을 수입한다고 해서 이제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수입할 때는 그 뱀의 먹이는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그 뱀은 어디서 키울 것이고 또 이 뱀이 죽으면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은 그 매뉴얼을 구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그 고객이 세관 사무실 한켠에서 같이 이제 노트북을 켜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고객의 수입 통관을 도와드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관세의 대표적인 업무 영역은 수출 통관 대행, FTA 활용 지원, 기업 구제, 관세 환급,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된 컨설팅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 관세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 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규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저희가 이 제품은 규격이 3가지 규격이 있어요. 3가지 규격. 저희 FTA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게 충분히 가공이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장에서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었다. 수입 신고서는 세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무슨 물건 몇 개, 얼마짜리를 총 금액 얼마로 왜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번보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이 물품의 HS 코드입니다. 이 HS 코드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번호를 매겨놓은 어떤 코드 체제입니다. 이 HS 코드를 통해서 통관 방법이라던가 관세율 등의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이제 품목 군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은 6.5%, 의류 제품들은 13%, IT와 관련된 제품들은 0%. 매니옥이라고 그 감자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887%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은 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고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보세구역으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게 되면 보세 창고로 옮겨서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하게 되고 통관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고객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지금 인천항 보세창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세관에 수입 신고한 결과 세관 검사로 선별이 돼서 오늘 세관과 함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자들이 일을 할 때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세관 검사를 한다거나 간혹 입회를 해서 물품을 체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 업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만 낸다고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KC 인증이라던가 이제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나 체크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수입한 실내 조명기구인데요. 이제 실내 장식 용품이거든요. 원래 조명기구는 KC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이제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고 뭐 단순 온오프 기능만 있기 때문에 요건 대상은 아닐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소매용 포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세관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표시가 안 되는 것을 표시를 해야 하는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입된 물품에 한글 표시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다가 한글 표시상을 부착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련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수입신고 필증이라는 서류를 이제 받게 되는데 고세창고 그 사무실에서 수입신고 필증을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 물품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처리가 되면 이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수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리했던 물품이 대형 마트나 어떤 상점에서 진열되는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구매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 FTA와 같이 무역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일반인들의 이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학력이라던가 뭐 전공과 관련된 제한이 없고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2차 시험은 서술형 10장이 넘는 그런 답안지에 정답을 기술하는 그런 논술형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배출하는 관세 합격자 수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고요. 이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에 재직 중에 이제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주경야독으로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렵고 또 준비할 양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1년 정도 전업 수험생으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유효했던 방법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 암기된 내용을 끌어내는 연습을 했던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논술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는 없고요. 관세사회에서 정한 실무 수습을 이수를 하셔야지 관세사회에 등록을 하시고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의뢰한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신고 대행 수수료를 가장 기본적인 소득으로 하게 되겠고요. 관세나 FTA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 경우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거에는 큰 회사들만 무역을 했지만 이제는 작은 회사들, 개인 사업자,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도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도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고객층이 넓어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통상학과나 무역학과,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의 이제 상경 계열의 대학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보더라도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제 동기 중에는 수학과나 뭐 요리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어서 대학 전공은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국제무역과 밀접한 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뉴스나 신문에서
국제 경제나 국제 무역과 관련된 기사에 관심을 갖고 안목을 넓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대표적으로 영어와 중국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업무 수행이나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무역 환경이 느긋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객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역이나 통관과 관련된 법령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제 고객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무 수행을 하면서 물류사나 수출입 화주사 또는 이제 관세직 직원 등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직업윤리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관세사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불량식품이나 불법 물품의 유통이나 수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들은 올바른 직업윤리를 갖고 일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그 뒤에서 안전한 수입 물류와 통관을 위해서 힘쓰시는 많은 관세사님들이 계신데요. 수출입 통관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세와 무역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관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사를 꿈꾸신다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방법을 찾으셔서 꼭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